그의 복당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당원 당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변인이나 당의 공식 기구들이 하는 그 대응이 영 마땅치가 않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큰 스피커, 성능이 좋은 스피커가 지금 필요하고. 서해 피격 사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관련자들의 소환 역시 뜨거운 이슈입니다. 국정원 자료를 삭제한 의혹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 지난주 12시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더 눈길을 끈 이유는 포토라인에 선 모습부터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아주 달랐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출석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히 가장 추운 날씨에 기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삭제 지시는 없다고 하셨지만 보안 유지라든지 보안 교육은 실제로 실시가 됐는데 이거에 검찰에서 대해서는 진술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뭐 검찰에서 얘기하겠는데요. 보안은 모든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입니다. 자, 그만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기자들 질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역시 오래된 경륜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뒷면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떳떳했던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들 질문 응대까지는 좋은데. 네.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우리 김현정 앵커가 진행하시는 라디오 프로 직접 나오신 거 내가 맞습니다. 들었는데 완전히 180도 또 얘기가 바뀌시더라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7시간 분량의 SI 자료를 열람하신 뒤에 그 일부를 무단으로 삭제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 그리고 내가 지시했다 하면은 지시한 말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아요.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저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삭제가 되더라고요.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서버가 그 데이터베이스? 내가 그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저장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 활용되는 서버에서는 삭제나 고침이 가능하더라. 비겁하다. 라는 비겁하다.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태는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조작한 적 없다, 그대로 되어 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굉장히 일단 개인적으로는 실망했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국방위원회에 있었는데 북한 지역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느냐. 그러면 첩보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 첩보를 수집해서 그것이 이제 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보에 대한 판단을 1차 판단하고 2차 판단하고 3차 판단해서 월북 추정이라는 결론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국회, 정보위라든가 국방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결정 구조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월북 추정의 근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보 자료를 대통령이 됐든 국회가 됐든 공개를 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끝나는 건데 지금 뭐냐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보통 사건은 어떻게 했냐면 지역적인 걸로 가서 뭐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로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로 가서 구속시키려고 하는 의도성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수사의 방향이거든요. 서해 피격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월북 추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보의 취합 과정과 거기에 대한 판단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보면 되는 건데 그것은 안 하고 다른 것으로만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그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서버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 월북 추정을 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정보를 취사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월북이라고 필요한 정보만 취합해서 어딘가에 보고하고 지금도 국회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국회에도 그런 자료만 올렸고 나머지는 다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 지금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야권의 어르신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또 빅스피커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박지원 전 원장을 바라보는 민주당 심경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복당 심사를 했는데 지도부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소도 보고 중도 보는 거예요. 아, 길을 가다 그렇습니까? 보면.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에도 그게 과거 뭐 야권 분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지금 당 지도부가 당이 다 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판단도 있을 거라고 봐요.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복당과 관련해서 이 서해 피격 사건이 쟁점이 됐던 것은 아니고 과거에 이제 박지원 원장이 국민의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과 함께. 그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야권 분열의 이제 핵심 인사였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이 시점에 맞느냐? 그렇지만 최고위원들 대부분 분들은 박지원 원장이 들어와서 빅스피커로서 얘기해주면 결국은 야권 지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 그럼 정청래 의원 한 분의 반대가 얼마나 셌길래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거냐면 만장일치였어요. 대부분 만장일치. 어떤 일들이 있으면 다 합의해서 예. 서로 이제 그게 이제 정치입니다. 만장일치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에서 그걸 추진하고 예. 그 과정을 이재명 당대표가 쭉 기다려줬죠, 모든 일을. 원래는 이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또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자. 저도 정청래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뭐래? 그래 뭐 얘기할 필요 없지.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뭐 대표도 경선에서 싸우고 네. 또 안철수 신당으로 나와서 네. 문모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섭섭하고 자기가 나를 비난했다. 네. 그때는 다 했죠. 민주당 사람들이 다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미워했을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당시 제가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제 인생이나 정치의 가장 큰 실수였기 때문에 크게 용서해 주실 것도 당원 그리고 지도부 의원들에게 바라고 또 국민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정청래 의원 입장도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이해해야죠. 예. 이해 안 해서 둘이 싸우면 뭐예요? 그의 분탕질에 대한 추억이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그의 복당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당원 당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여부가 저의 입장대로 결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당의 결정에 존중할 것입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뭐 저희들도 통상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예, 정청래 의원이 오늘 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준수 총장님,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사과했으니 다 정리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고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러면 정청래 의원의 예언 내지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나중에 또 한 번 이재명 대표에게 등 뒤에서 칼을 찌를 사람입니까? 정치라는 게 뭐 생물이라는 말처럼 예. 좀 다양한 변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2016년 안철수 예. 대표하고 이렇게 탈당을 하면서 당은 이제 갈라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원 원장으로 예. 일종의 이제 다시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측면에 보면 이런 부분에 이제 다 그 가장 원한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사과하고 뭔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어쨌든 좀 더 단합된 대우 그리고 이 당내의 대통합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사전 반란을 문재인 대통령,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지원 원장 뭐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지금 들었었던 과거의 2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데 지금 예. 뭐
통계까지 드러내는 거 보니까 뭐 3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관급이 그랬다는데 이제 더 이상 1, 2급, 3급까지 포함하면 거의 4, 50명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그 단일한 대우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필요를 느꼈고 이제 그걸 이재명 당대표 요청하고 최고위원들이 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정청래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박지원 전 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가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모든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매체가 이재명을 거의 사살을 시킬 정도로 고문을 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저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은 자기 대권 후보로 1등 아니에요. 이런 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진위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개 정치인들이 보면은요. 조금 잘못 전달이 되면은 언론을 탓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탓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것 없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했던 분이 이제 박지원 원장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특히 이제 복당 여부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김두수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권의 공격이 또 검찰과 감사원을 비롯한 이런 공격을 막아낼 이 방어 또는 역공을 취할 공격수가 정말 필요해서 박지원 전 원장을 받아들인 건가요? 필요하죠. 지금 두 분의 그 이해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지금 빨리 복당을 해가지고 어디 지금 공천을 받으려고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지역도 거의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변인이나 당의 공식 기구들이 하는 그 대응이 영 마땅치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큰 스피커, 성능이 좋은 스피커가 지금 필요하고 이 박지원 전 원장은 그거의 스피커의 성능과 그 출력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현란한 말 솜씨도 그렇고 말 뒤집는데 뭐 거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검찰 가가지고 검사 칭찬하면서 원본 삭제가 되대 뭐 이렇게 말을 그냥 180도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또 그게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은 당신 말 바꿨잖아요 그러는데 박지원 원장이 하면은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아주 굉장히 말 솜씨가 뛰어나고요. 지금 하여튼 두 분의 그 이해는 딱 맞아떨어지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도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기용을 하면서 이 문모닝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용서를 해주니까 된 거다라고 하지만 2015년, 16년으로 가보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2017년 그때가 탄핵 국면인데도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상당히 많이 표를 가져가면서 위태로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캠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 의식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대선을 치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복당을 하면서 정청래 최고의 말대로 당원들에 대해서 처절하고 진지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사과했잖아 하는 것은 언론에 대고 그냥 한마디 한 거죠.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도 오래간만에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